40년을 같이 산 남편 생각만 해도 막 두드러기가 나요. 퇴직하고 집에 왔더니 뭐랄까 내가 그냥 고장난 자판기 같아요. 이게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 같으세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황혼 이혼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60대 이상 남성 5명 중 1명이 이혼 상담을 고민한다. 이런 통계까지 나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사나 상담 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때로는 좀 충격적이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픈 그 속사정들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 살아서 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통계를 보면 최근 한 20년 사이에 60대 이상 남성분들 이혼 상담 건수가 무려 5배, 여성분들은 4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단순히 아이고 참다 헤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평균 수명 자체가 길어지고 또 은퇴 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치랄까? 그런 게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황혼이혼이 왜 이렇게 급증하는지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또 그 과정의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 이혼 후의 현실, 그리고 혹시 모를 관계 회복 가능성까지 여러 각도에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럼 우선 통계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작년에 전체 이혼 부부 중에서 거의 40%, 정확히는 38.7%가 결혼 생활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였다. 아, 이거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거의 10쌍 중 4쌍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 상담자 비율이요. 이게 20년 전에는 한 10.7%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51.5%까지 치솟았다고요. 이건 정말 이제 이혼이라는 게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확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최고령 상담자가 87세 남성분, 86세 여성분이었다고 하니 와, 이건 진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된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 요즘 졸혼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그냥 따로 사는 거요. 근데 황혼이혼은 이거랑은 명확히 다릅니다. 아, 그쵸. 조론은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고 네, 황혼이혼은 법적인 관계를 정말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산 분할 문제가 따라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 국민연금 같은 연금 분할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헤어져 이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특히 아내분들이 먼저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보내주시는 자료를 보니까 60대 이상 여성분들의 이혼 상담 사유 1위가 남편의 폭력 등 부당 대우였다는 점. 이게 참 눈에 띄는데요. 뭔가 수십 년 묵은 상처가 터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혼인 초부터 시작된 어떤 폭언이나 폭력 아니면 뭐 지속적인 무시 같은 거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예전에는 뭐 자녀 때문에 혹은 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서 수십 년간 참고 견뎌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더 이상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나 혹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더는 이런 삶을 견딜 수 없겠다 싶을 때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나 슬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 폭력 문제 외에도 남편의 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 교류가 전혀 없는 대화 단절, 또 가사 노동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몰이해나 당연시하는 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거군요. 그 일본에서 말하는 은퇴 남편 증후군 RHS라고 하죠. 그 사례처럼 남편이 퇴직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라 받아서 우울증이나 뭐 두드러기 같은 신체적 증상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약간 젖은 낙엽처럼 아내한테 착 달라붙어서 의존하려고는 하는데 정작 중요한 정서적 교감은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이 아내들을 정말 지치게 만드는 거겠죠. 자녀의 독립, 이게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보고 참는다라는 마지막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느낌이겠네요.
네. 여기에다가 또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생활비 지급 같은 걸로 경제적인 권력을 막 휘두르려고 하거나 아내를 뭐 여전히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 정도로만 취급할 때 그럴 때 여성분들은 이제라도 내 인생을 좀 찾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남은 인생 그 긴 노후를 더 이상 이렇게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어쩌면 좀 섬뜩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는 점이에요. 보내주신 변호사님들 상담 사례들을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던데요. 몇 년 전부터 재산을 조금씩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다던가 아니면 꾸준히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증거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심지어 소송 시작하기 전에 남편 재산을 함부로 못 팔게 딱 묶어두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까지 미리 다 해놓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내고 그 소장이 남편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사까지 마쳐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절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어떤 고통과 고민 끝에 나온 아주 지극히 계획적인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이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고 말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거나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임시 동결시키는 조치예요. 나중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한 뭐랄까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아내분들 이야기에서 이번엔 남편분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또 다른 복잡한 감정선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생 가족 위해서 정말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고장난 자판기 취급을 받는다. 이 성호 씨 사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성호 씨 사례는 정말 은퇴한 남성분들이 겪는 어떤 소외감이나 정체성 위기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생 회사의 직함, 무슨 부장, 무슨 임원 이런 역할로 자신을 증명해 왔는데 은퇴와 동시에 그런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내나 자녀들이 자기만 쏙 빼놓고 외식을 가거나 아니면 대화 자체를 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극심한 배신감, 상실감을 느낀다고 해요. 내가 평생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특히 평생 밖에서 힘든 일은 집에서는 티 안 내고 가장으로서 그냥 묵묵히 책임만 다하려고 했던 남성분들일수록 이런 상황에서 받는 충격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은퇴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갑자기 아내 태도가 차갑게 변한다거나 자녀들마저 엄마 편만 들면서 자신을 약간 가해자 취급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런 속에서 정말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정서적인 고립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생 일을 말고는 별다른 인간관계나 취미 활동을 만들지 못했던 남성분들의 경우에요. 은퇴 후에 사회적인 관계망이 갑자기 확 축소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쉽습니다. 황혼 이혼 후에 남성분들의 고독사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남편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아내의 잔소리나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그 성호 씨처럼 등산 모임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만난 새로운 사람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남편 쪽 외도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여성분들의 사회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아내의 외도 같은 문제들이 이혼 사유로 등장하는 경우도 예전보다 늘었다고 하고요. 네, 결국 이 황혼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부부들의 갈등, 그 핵심을 좀 요약해 보면요. 크게 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뭐니 해도 돈 문제입니다. 역시 돈이군요. 네, 은퇴 후에 수입이 확 줄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생활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활비나 용돈 문제, 또 그동안 모아둔 재산 관리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소통의 부재 혹은 뭔가 좀 왜곡된 방식 때문이겠죠. 특히 감정 표현에 좀 서툰 남편분들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냥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내분들은 무관심이나 어떤 벽으로 느끼면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고 뭐 각방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실상 그냥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게 가장 기본, 그 근간은 서로에 대한 존중인데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 이건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큼 관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갈등이 깊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만 남아있다면 관계의 개선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존중,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갈등 끝에 선택한 황혼 이혼,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해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물론 오랜 불행에서 벗어나서 제2의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냥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남성분들에게 황혼 이혼은 좀 더 혹독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일구어온 재산, 그리고 연금이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제적인 타격, 이게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여기에다가 또 익숙하지 않은 살림살이, 혼자서 다 챙겨야 하는 건강 문제, 사회적인 고립감에서 오는 어떤 외로움까지 겹치면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여성분의 경우에도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다면 재산 분할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는 어떤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의 악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쪽과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게 언뜻 보면 나 혼자 편하게 잘 살기 위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혼이라는 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 전에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지, 이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정말 조금도 없는 건지 아주 깊이 성찰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존중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는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서로 의지하려는 마음은 있는지, 또 삶의 어떤 중요한 가치관 같은 부분에서 공유하는 지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갈등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성장통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부부 상담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와 관계 개선 노력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거의 파국 직전에 갔다가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신 부부들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지혜로운 동행이라는 채널에 소개된 이야기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방법들을 보면 의외로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핵심은 작은 노력의 꾸준함이었습니다. 작은 노력의 꾸준함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방해 요소 다 치우고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10분 대화법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오늘 반찬 되게 맛있네 라거나 운전하느라 고생했어처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습관, 또 각자의 취미 생활이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면서 약간의 공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아니면 예전에 갔던 신혼여행지를 다시 찾아가 본다든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노력 같은 것들이죠. 그런 아주 작지만 꾸준한 실천들이 관계의 온도를 다시 바꿀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상대방이 막 완벽하게 변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좀 있지 하고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고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라도 발견하면 그걸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파국을 막고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자료들은 황혼이혼이 더 이상 그냥 일부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길어진 수명, 또 변화하는 가족관계, 그리고 달라진 노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결국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니 각자의 정말 깊은 상처와 회한, 그리고 또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관계의 파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황혼이혼의 증가는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만큼이나 어떻게 함께 잘 늙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가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혹은 친구든 간에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혹시 얻게 된 작은 생각 하나가 있다면 그걸 한번 붙잡고 그 관계를 위해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남은 인생 여정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깊이 들여다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